서울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남의 초고가 단지들에서는 하락 거래가 쏟아지는 반면 수도권 인근 비규제 지역은 오히려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죠. 과연 이 변화의 물결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전세 매물의 실종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서울 전세 매물이 무려 40%나 급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졌다는 수준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임대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른바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판 자체가 완전히 재편됐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10건 중 7건이 월세일 정도로 성격이 변했습니다. 심지어 노원구 상계동 같은 지역의 아파트 월세가 300만 원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제 서민들에게 주거 비용이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평균 전세가가 6억 7천만 원 선인 가운데 강남구는 신축 입주 물량 영향으로 11에서 12억 선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금 4에서 5억대인 노원구나 성북구 같은 외곽 지역은 매물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상승세가 훨씬 가파릅니다.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50%인데 이들 지역은 이미 60%를 넘어섰죠. 곧 다가올 이사철 전세난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봤자 더 투자할 곳이 없다는 판단에 월세로 돌리고 있고 시장은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월세 비중이 치솟는 걸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급등한 전세금과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고 계산한 것이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도 마땅히 굴릴 곳이 없으니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오르는 전세나 월급의 절반을 떼가는 월세나 경제적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1월 서울의 월세 비율이 68.85%를 기록하더니 불과 한 달 만인 2월에는 71.87%로 70% 선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40%였던 월세 비중은 2022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2023년 56%, 2024년 60%를 차례로 경신하더니 2026년 올해는 월세가 전세를 완전히 압도하는 흐름이 더욱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분석해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2년 전세 사기 피해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차법이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징벌적 과세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늘어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현금이 급해진 집주인들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다주택자 잡으려던 정책이 세입자만 잡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재민이의 응답. 여러분, 정책의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종부세율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징벌적 과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정부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했거든요. 세금 낼 현금이 필요해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다주택자 잡으려다 세입자만 잡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2020년 시작된 임대차 3법이 불을 지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시장의 매물이 씨가 마르는 잠김 현상이 뚜렷해졌죠. 한 번 계약하면 4년 동안 가격을 5%밖에 못 올리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할 때 아예 4년치 인상분을 미리 반영해서 전셋값을 폭등시켜버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흘러온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기가 참 희한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부자들은 돈을 안 씁니다. 그럼 소상공인 매출이 줄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오히려 중서민층이 더 어려워집니다. 돈이 돌아야 택시도 타고 미용실도 가는데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오니 결국 나라에서 추경을 하고 몇십만 원씩 돈을 풀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돈맥경화가 걸린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돈이 아파트 대출에서 막혔습니다. 대출을 최대치로 받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값이 오르니 다들 대출 이자 갚느라 쓸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돌아간 겁니다.
25년 말부터 주식이 오르며 조금 나아졌다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월세는 주로 빌라나 다세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쪽으로도 완전히 번졌습니다. 제가 21년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찍어드렸던 전세 사기 문제가 22년부터 본격적으로 터진 영향이 큽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되니 세입자들이 큰돈 떼일까봐 무서워서 전세 대신 월세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전세 비율은 점점 줄고 월세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말 나오는 세입자 면접 보는 일들이 아주 흔해질 겁니다. 이미 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이게 보편적인 관행입니다. 단순히 집주인 배짱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들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과 시스템 특성 때문이죠.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로선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떻게 깨끗이 살 건지,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할 건지 각오를 담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고 서류 전형까지 거쳐야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직장이 정규직인지, 월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심지어 신용정보와 보험 청구 이력까지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판 조회까지 당하곤 하죠.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월세는 밀리지 않았는지, 집은 깨끗하게 썼는지,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정서로는 차라리 그 집안 들어가고 만다 싶겠지만 독일 같은 유럽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인기 지역은 세입자 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하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구느냐고요?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내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무기한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한번 뽑으면 평생 살 사람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런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거주 기간은 길어졌고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하며 급증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우리 시장이 유럽형 임대 시장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월세가 너무 비싸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세가 치솟으면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갈수록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의 전세와 월세 흐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판단 잘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를 놓는 집주인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세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옆집이 올렸다고 나도 올리고 너도 나도 올리다 보면 결국 그 부담은 돌고 돌아 우리 경제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기고 경제고 그 무엇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여러분, 올해만큼은 월세 인상을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